안녕하세요. 승부예측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승부식 28회차의 챔피언스리그 4경기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록 영상에서 큰 도움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승부식 28회차 승부 예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측할 경기는 이러한 경기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구성은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되니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페에노르트와 인터밀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스타디움 페에노르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페에노르트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드필더 황인범이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며 중원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3대0으로 꺾는 등 강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에노르트는 4-3-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합니다. 중원에서의 빠른 패스 플레이와 측면 공격을 활용한 크로스가 주요 공격 패턴입니다. 인터밀란은 이탈리아 세리에에서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며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라치오를 6대0으로 대파하는 등 공격진의 폭발력이 돋보입니다. 인터밀란은 3-5-2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수비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역습 전술을 구사합니다. 윙백들의 오버래핑과 중앙 미드필더들의 연계 플레이가 팀의 강점입니다. 이번 페에노르트와 인터밀란의 맞대결은 단순한 16강 1차전을 넘어 양팀의 철학과 전술이 부딪히는 흥미로운 경기입니다. 페에노르트는 홈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보다 공격적인 플레이로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으며 황인범을 중심으로 한 중원의 짜임새 있는 패스 플레이와 빠른 측면 공격이 주된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인터밀란은 경험과 전술적 유연성이 뛰어난 팀이며 원정에서도 이러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며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득점력과 조직적인 수비는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통하리라 예상되며 경기의 키포인트는 홈팀의 초반 공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 인터밀란의 탄탄한 수비와 역습이 잘 먹힐지, 그리고 중원에서의 주도권 싸움에서 누가 우위를 점할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스코어는 1대1 무승부 또는 인터밀란의 한 골차 승리가 예상되며 페에노르트가 홈 이점을 살려 선전하겠지만 인터밀란의 조직적인 수비와 원정 경기 경험이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인터밀란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며 역습을 통해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페에노르트가 초반에 빠르게 선제골을 넣고 경기 흐름을 장악한다면 예상 밖의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단순한 16강 1차전이 아니라 두 팀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16강 1차전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독일 축구를 대표하는 두 팀의 대결로 축구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뮌헨은 최근 공식전 9경기에서 7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분데스리가에서는 7연승을 기록하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뮌헨은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합니다. 해리 케인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과 자말 무시알라, 르로이 사네 등의 미드필더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공략합니다. 레버쿠젠은 최근 8경기에서 5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최근 11경기에서 8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3-4-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유연한 전술 운용으로 상대를 공략합니다. 플로리안 비르츠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빠른 역습과 창의적인 플레이로 득점을 노립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맞대결은 단순한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이 아니라 독일 축구의 두 거인이 유럽 무대에서 자존심을 걸고 맞붙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저는 뮌헨이 근소한 우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뮌헨은 챔스에서의 경험이 풍부하며 강팀과의 경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케인은 득점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으며 빅매치에서의 결정력도 뛰어납니다. 물론 레버쿠젠이 승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알론소 감독의 전술적 다양성은 빅매치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으며 비르츠를 활용한 플레이메이킹과 압박을 이겨낸 후 빠른 역습을 활용해 상대를 공략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이러한 점은 뮌헨에게도 충분히 위협적인 요소라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두 팀의 전술적 대응과 개별 선수들의 컨디션이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뮌헨이 승리할 확률이 높지만 레버쿠젠이 또 다른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벤피카와 바르셀로나의 16강 1차전 맞대결입니다. 2025년 3월 6일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포르투갈의 벤피카와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가 맞붙습니다. 이 경기는 벤피카의 홈구장인 이스타디오 다 루스에서 열리며 양팀 모두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어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홈팀 벤피카는 최근 공식전 38경기에서 89골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2.34의 득점을 기록하는 등 강력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팀의 전술적인 특징은 4-3-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빠른 패스와 측면 공격을 활용한 전술을 구사합니다. 특히 공격수 반젤리스 파블리디스는 최근 바르셀로나와의 맞대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공식전 42경기에서 124골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2.95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4대 리그 구단 중 최다 득점 기록이며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보다 27골을 더 넣은 수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중원에서의 패스 플레이와 측면 공격을 활용한 전술을 구사합니다. 공격수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는 이번 시즌 공식전에서 34골을 기록하며 팀의 득점을 이끌고 있습니다. 벤피카와 바르셀로나의 맞대결은 공격력과 전술적 유연성이 맞붙는 경기입니다. 벤피카는 홈 경기에 이점을 살려 바르셀로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고, 바르셀로나는 점유율 기반의 경기 운영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를 공략할 것입니다. 벤피카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선제골을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공격력과 중원의 점유율 우위를 바탕으로 후반전에 균형을 맞추거나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접전이 예상되며 벤피카가 홈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하지만 바르셀로나의 경험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PSG와 리버풀의 16강 1차전 맞대결입니다. PSG는 최근 10연승을 기록하며 2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점유율 기반의 플레이를 선호하며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합니다. 그는 리버풀의 강력한 공격진을 의식하며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만 덴벨레는 최근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두를 달리며 유럽 대항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은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을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그는 PSG의 공격력을 인정하며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이번 시즌 꾸준한 득점력을 보이며 팀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PSG와 리버풀의 맞대결은 점유율 축구 vs 전방 압박과 역습이라는 전술적 대결이 펼쳐지는 흥미로운 경기입니다. PSG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주도적인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리버풀은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PSG의 수비를 공략할 것입니다. PSG는 홈에서 경기를 지배하면서도 리버풀의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버풀은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으로 PSG의 수비진을 시험할 것이지만 PSG가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한다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PSG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 흐름을 컨트롤하면 승리 가능성이 크지만 리버풀이 초반에 빠른 득점을 올린다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된 분석이라 여러분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제 분석이 100%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프로토를 오랜 기간 구매해오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한 분석이며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승부식에서 가장 메리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선택지만 추려낸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주소창에 조합.com을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여러분들께 구매한 경기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오셔서 저와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지루하지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